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자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 피운 그 남편, 특히 남편인데 이게 속타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속타기. 이거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나만 속타는 거야. 네. 이게 나만 속타는 거야. 상대방은 속 안 타고. 네. 왜 나만 속탈까? 그걸 또 생각하면 이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두 글자로. 네. 뭐 지난 회의에서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한글 문율로 한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글? 세 가지씩 꼭 하는 이유가 있어. 보통 네. 뭐 실패하는 세 가지 경우, 네. 뭐 하는 세 가지 경우, 내가 뭐 뒤통수 맞는 세 가지 지금도 바람 피운 남편 속타게 하는 이것도 세 가지. 속타기는 세 가지 방법이거든. 사실은 세 가지 키워드인데 네.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두 글자? 예, 그 두 글자입니다.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자꾸 정답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집중하시고 너무 이제 퀴즈에 지금 퀴즈에 경도되셔가지고 집중하시라니까.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네. 제가 이제 바람 수능 고사라는 걸 나중에 꼭 만들어야 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1등 해야 돼요. 이걸 저는. 통과를 해야지만이 네. 결혼을 하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사지선다형을 보통 하죠. 그래서 세 개 정도를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섞어놓으면 오답을 하나 만들기 그래서 위해서. 문제 출제하기도 쉽게 세 가지로. 네. 속태가는 세 가지. 사지선다 요즘 많이 없지 않나요? 요즘 오지선다인데 다. 아,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제 중고등학교 때는 사지선다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서 사지선다입니다. 고시는 오지더라고. 요즘 막 8개까지 질문이 그래요? 있었어요. 이제 네. 막 들쭉날쭉하나 보네. 저 처음에 1차 볼 때 8개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래요? 답변이 우리 8개인 거야. 때만 해도 한 오지선다였는데 그냥 딱 오지였는데 오지였던 것 같아. 근데 8개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지도 어려운데 팔찌는 팔찌선다로 어렵네. 자, 이건 사지입니다. 네. 세 가지가 있어. 속타기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침묵. 그래도 바로 잠깐만 커닝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침묵이에요, 침묵. 네. 계속 내가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을 다그치고 해봤자 소용없다. 오히려 내가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상대방은 움츠러드는 법이다. 게다가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그쵸. 죄를 진 사람은 내가 뭐 성격이 지랄 맞든 뭐 얌전하든지 간에 일단 이렇게 움츠리게 돼 있다. 근데 네. 거기다 막 공격을 거세게 하면 움츠리거나 피하거나 또는 같이 대든다. 네. 그게 대드는 게 이제 뭐 지가 진짜 강해서 대드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살려고 뭐 찍소리 한번 하려고 대드는 거거든. 또는 아내분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제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렇게 네. 대드는 거거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침묵하시라. 네. 이쪽에서 무섭게 침묵하시라. 그럼 너무 궁금해하죠, 사실. 그렇죠. 속이 타죠. 그렇죠. 네. 근데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는 거야. 요거를 거리두기. 이걸 하면서 거리. 이걸 하면서 침묵하는 거야. 행동, 두 글자라니까. 공격. 행동. 행동을 하면서 침묵을 하시라. 네. 이게 첫 번째 침묵, 두 번째 행동. 네. 행동만이 속타게 한다. 말은 속타게 하지 않는다. 언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말과 행동. 네. 언은 빼시라. 언은 경고 한번 하는 거지만 저는 그 순서를 행언으로 가야 된다.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시라. 네. 바람을 대처하는 거는 먼저 행동한 다음에 경고하시라. 그러니까 소송을 걸고 경고하시라. 네. 경고하고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네. 대부분 거꾸로 하신단 말이에요. 경고를 막 남발해. 네. 그러고 나서 하는 거 봐서 안 되면 소송. 그때 되면 이미 깊게 붙어버렸습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고 경고를 하면 이 무서운 실행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굉장히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왜 행동하고 경고하는 게 더 좋냐면 경고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행동을 하고 경고를 하면 그 경고의 무게가 엄청 실려요. 네. 이 사람은 진짜 하는 사람이다. 네. 상간 입장에서 이 여자 미쳤네. 진짜 하네. 네.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이게 약 먹었나? 진짜 하는구나. 행동을 먼저 해버려서 예고 없이 행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묵하면 경고하고 침묵하시라. 네. 순서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 소송? 아니. 뭘까요? 무시. 무시하는 거야. 무시는 이제 어떤 걸 무시하냐면 네. 이거는 이제 행동으로 들어간 거야. 네. 뭐 소송 걸고 박살내고 상간자를 무섭게 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아주 지랄 발광을 하거든요. 네. 지랄 발광하고 뭐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걸 무시하시라는 그거. 그럴 지랄 때 발광. 네. 그거를 건 바이 건으로 물론 뭐 열받지 지가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맞아요. 지금 뭐 오히려 그 여자를 상간녀를 케어하면서 보호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소송 취하라 그러고 막 그 여자 편들고 나한테는 막 난리치고 막 물건 부수고 막 집안 물건 부수고
오히려 막 자는 애는 또 왜 깨우냐고. 또 술 먹고 자는 애 꼭, 이게 꼭 자는 애 깨우는 장면이 꼭 들어가. 자는 애를 왜 깨우냐고.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야 엄마 아빠 지금 이혼한다. 왜 애가 무슨 죄냐고. 나는 그게 맞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 네. 그런 사람도. 내가 가끔 나 한 회에 하나씩 나쁜 사람 시리즈 좀 해야 돼. 난 딴 거는 좀 그래 아내한테 막 그러는 것도 뭐 그래 그렇다 쳐. 성인이니까 왜 애한테 그러냐고. 맞아요. 애가 뭔 죄야. 자다가 일어나고 또 멀쩡할 때 그런 것도 자다가 일어나 왜 깨우냐고. 그리고 왜 공부하고 있는데 왜 부르냐고. 애가 그냥 옆에서 우연히 엿들은 것도 아니고. 그럼 고의성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쵸. 그 애 생각 안 하는 거잖아.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 그래서 애한테 그러잖아. 아빠도 내 인생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거는 애가 성인 됐을 때 하시라고. 좀 어느 정도 성인 됐을 때. 맞아. 사춘기 때 해버리면 뭐냐고. 이거 지금 수능도 봐야 되고. 애가 사춘기 때 인격 형성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애가 그러니까 네가 어른 되면 아빠를 그럼. 이해할 거다 이러면서 그 어린애한테 말하는 경우 진짜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불안하게 하겠냐니. 그쵸. 그럴 때 엄마의 역할은 뭐냐면 아내분은 이렇게 하시라고. 애를 늘 걱정하지 마. 강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줘야 돼. 애 앞에서 막 울고 막 우왕좌왕하면 안 돼. 네. 내 남편이 그렇게 아주 그냥 도발을 했기 때문에 애한테 도발을 했기 때문에 애는 이미 충격을 받아가지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그쵸. 때는 억지로 힘들지만 물론 힘들지 아내분이 더 힘들지 네.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애들 앞에 야 걱정하지 마. 네. 엄마 믿어. 어. 우리 이혼 안 해. 그치, 걱정하지 마. 어.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걸 곁들이면 또 괜찮지. 이건 약간 팁이지 이제 저만의 팁인데. 간디 선생님이라고 있거든. 그분 아주 전문가가 있어. 그분한테 내가 이런 표현이 좋다. 이거 사사받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담 이거 약해. 사사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간디 선생님이 있어.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선생님이야. 그쵸. 그러니까 바람 전문가분이 엄마를 코치해주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 저거 끊어놓을 수 있어. 그냥 이혼한다고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애 앞에서 막 어떡하냐 그러면 애들이 더 불안해하죠. 그쵸. 네. 엄마가 중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도를 겪은 가정의 자녀들은 네. 가정에 대해서 되게 불신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뭐 조금 성인인 경우에도 네. 나는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럼요. 실제로 이제 그럼요. 비혼주의자가 되는 맞아, 경우가 맞아. 많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그냥 그 아이들을 생각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이게 뭐 결혼을 뭐 누구나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이제 어려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엄마가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 어떻게 해결해 그게 나가는지를 굉장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더라고. 되게 그게 중요한 것 애들한테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오히려 어려움을 안 겪은 것보다 어려움을 겪은 걸 잘 정말 엄마가 극복하는 당당하게 모습을. 극복하는 걸 그렇죠. 보여주면 그렇죠. 그 가정에서 받은 상처라던가 사람에 대한 불신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불신 이겨내는 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또 딸한테는 내가 뭐 나중에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그렇죠. 아들한테는 내가 나중에 외도를 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외도를 안 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돼. 왜냐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아직까지 남자가 그럼, 외도하는 그럼. 비율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제 상담의 컨셉이 뭐냐면 제가 뭐 그렇게 뭐 쇼를 하려고 저는 뭐 쇼하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뭐 쇼를 합니까? 근데 저는 컨셉이 뭐냐면 저는 냉정한 컨셉이에요. 네. 냉정한 사람. 저는 막 소리 질러. 막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가끔 막 야단치고 그래. 좀 미안하지 나도. 솔직히 내가 그 아내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쵸. 전화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시다. 막 그런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진짜 미치겠는 거야. 진짜. 나도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1시간 딱 가거든. 그냥 얘기만 저한테도 예. 뭐 남편한테 좀 잘하시면 될 거. 예. 그래서 자꾸 질문 많이 하면 시간 가지. 근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20분 얘기 들었으면 저는 40분 동안 제가 조언을 반드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냉정하게 드리거든. 그래서 전 대면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뭐 가끔 울고 그러는데 뭐 잠깐 우는 건 괜찮은데 길게 울려고 그러면 저는 유머를 던지지. 그 화제 전환 질문을 딴 걸. 눈물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냥 이렇게 증발되는 현상이 벌어져. 네. 눈물이 증발되는 거 못 봤죠. 이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게 이게 떨어져야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제가 그거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들한테도 그런 식의 약간 좀 엄마가 좀 물론 힘들지만 우는 거는 딴 데서 울더라도 애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 이혼 안 해? 이혼을 왜 해? 이혼 안 돼. 법적으로 안 돼. 이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편안하죠.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을 안 하는 거를 일단 원하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하도 그냥 그 남편이 아주 지랄 맞아가지고 그냥 하도 속썩이고 그냥 애랑도 정도 없고 스킨십 이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확 돌아서가지고 오히려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뭐 그런 경우야 이제 애들이랑 상의해도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애가 어릴수록 그런 경우는 엄마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남편이 발광하고 하는 거 다 무시하시라.
이거 일일이 대꾸하면 싸움 난다 계속. 그냥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행패 부려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 됐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나요. 그게 내가 지는 게 아닌 거거든. 그럼 상대방이 어쩔 거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뭐 내가 가만히 있는데 계속 뭐 나로 와서 갑자기 때린다든지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드물거든. 내가 가만히 평온하게 가만히 있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혼자 막 칼춤춤 이러다가 나를 막 주먹으로 막 때려. 이거는 이상한 거야. 미친놈이나 하는 짓이지. 이거는 이상한 거지. 내가 나도 막 그래 막 이렇게 막 대들다 보니까 그 끝에서 주먹이 날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그냥 가만히 흡수해 버리면 돼요. 그럼 상대방도 막 씩씩거리다가 그런 거 만약에 그러는 가운데서 뭐 하나 깨면 그땐 경찰 바로 부르시고 그래서 경찰을 무조건 부르는 거는 중요하다. 당하지 마시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자, 침묵, 그 상황에 무시. 대한 이제 본질을 알고 있어야 내가 그걸 무시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렇게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의 본질은 얘가 지금 찔려서 그러고 상관이랑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훤히 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기가 쉽죠. 그렇죠. 근데 약간 불안해하면서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랑 정말 이혼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불안감이 그렇죠. 들면 그렇죠. 무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본질을 보면 돼. 그건 제가 이제 지난해에 워낙 많이 했기 그쵸. 때문에 지금 계속 굳이 공부하시고. 이거 거론하지 않는 건데 네네네. 자, 남편이 나한테 지랄 발광하는 그 현상은 뭐냐면 나를 막 지적질하고 꼬투리잡고 너랑 안 산다 그러고 나중에 그냥 악다구니를 퍼부면서 나한테 난리친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내가 싫은 거야. 가정을 깨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네. 본질은 그게 아니야. 그랬으면 옛날부터 그래요. 그 여자 만나서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본질은 뭐냐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여자한테 중독돼서 그 여자랑 헤어지게 돼서 네. 지랄 발광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어린애한테 비유잖아. 어린애가 마트에서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떼쓴단 말이야. 엄마 미워. 그래서 엄마를 막 때려. 왜 때리겠습니까? 이유가. 네. 마트에서 왜 때리겠어? 뭐 하나 안 사주는 거거든. 저 장난감. 저걸 안 사줘서 엄마를 때리는 거지. 엄마가 진짜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멀리서 보면 엄마 미워서 때리기 때문에 그거를 네. 엄마 미워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 네. 아유 저거 또 엄마한테 저거 쓸데없는 거 사달라고 그래 저거. 그럴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진짜 내가 미운가?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고 막 네. 야 그러지 마. 내가 왜 엄마가 왜 미워? 이러는 사람 없잖아. 네. 야 일로 와. 그리고 확 그냥 끌고 가잖아. 너 이거 안 된다 그랬지? 그리고 그러면 한 밤까지는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어. 아, 내비도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와가지고 엄마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다. 상간녀를 못 만나게 되니까 어린애처럼 떼쓰고 지랄 발광하는 건데 네. 결국은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그땐 더 발광하지. 네. 야 이씨 걔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다 그래. 막 그럼 걔랑 끝내도 너랑 끝내도 그랬다가 서서히 돌아오더라. 옛날 눈빛으로. 맞아요. 상간녀만 쳐내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자세한 건 또 상담을 통해서 네.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요즘에 잠깐 물어보시는 게 네, 있는데 네. 법원을 통해서 그 전화나 문자 내역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냐고. 그게 안 되잖아요. 요거를 많이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글이 또 올라왔나 봐요. 잘못된 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 간단히 정리를 증거가 아니라 사실조회, 하면, 사실조회. 네, 사실조회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법원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전화랑 문자는 신청을 해도 그 통신사에서 회신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네, 그건 예전에 뭐 2019년 전에는 예전에 다 했었어. 회신이 됐는데 제가 그때 10년 전에 상담할 때 그때는 하더라고요. 그때는 됐었어요. 예, 통화 기록 조회가 막 문자, 나오더라고. 네, 기록이 다 나왔는데 이제 2019년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누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거를 통신사에서 왜 그런 기록을 줬냐, 제3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태료를 먹었거든요. 그 통신사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안 주는. 이제 안 주는 거, 회신 안 해주고 회신 안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지. 요즘은 회신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안 나옵니다. 그거 네, 진짜. 근데 카카오톡 로그 기록은 나와요. 아직까지는. 아, 로그 기록만? 네,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역들. 그래서 그걸 근데 내용은 안 나오는 거죠. 내용은 안 나오고 절대 안 시간만. 나오죠. 근데 시간이나 횟수도 이제 뭐 밤에 했다거나 그럼. 수십 차례 이제 했으면 그것도 부정이 증거되니까. 그쵸. 그리고 뭐 소장 받은 이후로는 연락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 회신을 해보니까 연락을 한 그 내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카카오톡으로. 그쵸. 그럼 이제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기록은 조회가 되는데. 최고 되더라고. 요즘 해외를 안 가가지고 그렇지. 참 그게 아니, 그렇다고 해외를 가는 걸 조작을 안 가는 게 낫지 이왕이면. 아, 그쵸. 해외여행 갔다 오면 둘이 미친다니까. 완전히 진짜 둘이 완전히 진짜 미쳐가지고 그 결속력이 그 불륜의 깊이가 엄청 깊어져요. 여행 갔다 오는 건 그쵸. 절대 안 가는 돼.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여행을 일부러 여행을 앞두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네. 아내가 내 남편이랑 저 상간녀랑. 그래서 그때 그 증거를 잡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여행을 아예 못 가게 해야 되는 게 사실 그렇죠, 맞거든. 맞아. 그래서 저는 말할 그래 때. 굳이 증거 잡으면
그 1박 하고 난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 그 당일날 최대한 잡고 공항에서 거기서 출국하는 거죠. 1박 하기 전에 네. 때려 잡으시라. 저는 그렇게 조언 드려요. 맞아요. 1박 하면 왜냐면 안 되죠. 1박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출입국 대신에 국내 제주도로 갔을 때는 항공사를 아시면 그 항공사에 조회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방법이 또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네. 또 유익한 팁을 네. 자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글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